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최유한 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유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국갤럽 여론조사 나왔죠? 좀 들여다볼까요? 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지금 이 와중에도 잘한다 39, 예, 잘 못한다 49,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한다가 39라고요? 예. 많이 줄었네요. 이 와중에. 자, 주요 정당 지지도 보면요. 새누리당 38, 그러니까 비슷하죠. 대통령 지지도랑. 그리고 없다, 유보, 그거는 26이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19, 국민의당 13, 그리고 정의당 3%로 나왔습니다. 해석을 해보면요.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 기세를 올리던 국민의당 지지율이 2주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승만 국부론 그리고 영입인사 전력 논란 때문에 호남 민심 건드렸다는 평가인데요. 지금 지지율이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26%, 호남에서요. 26%인데 네. 바로 전주가 30%였습니다. 4%포인트 떨어졌죠. 이게 이제 불과 2주 전인 5일과 7일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41%였습니다. 더민주가 지금 19%고요. 근데 일주일 만에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예. 해석을 하자면 국민의당은 컨벤션 효과 사라지고 국부론 등 논란에 휘말린 데에 비해서 더민주는 문재인 대표 사퇴, 호남 출신의 외부인에서 꾸준히 영입한 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민심이 상당히 바뀌고 있는 게 지금 손으로 만져지죠. 안철수 신당 주춤한 거가 뭐 본인들도 지금 인정하고 뭐 철야 회의 비슷한 거 하고 예. 더민주당은 확연한 터닝 포인트를 기록하고 올라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더민주 선대위 구성해서 뭐 16명 인선하고 있는데 무슨 특징 뭐라고 읽어주면 될까요? 일단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여기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최재성, 우윤근, 박범계, 유은혜, 진선미, 문재인 대표 뒷받침해주는 사람들 현역 의원으로 들어갔고요. 특히 이용섭 전 의원이 정책을 총괄하게 되었다. 네. 또한 외부 인사 케이스로 입당한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이 포진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전권을 가져가게 되었고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27일 중앙위원회에서 총사퇴한다고 합니다. 예. 김영춘 전 의원, 그다음에 정장선 전 의원, 예. 뭐 이제 불출마하겠다고 미리 일찌감치 선언했었는데 예. 이런 사람들 픽업한 것도 좀 눈에 띄고 경제관료답게 총망받는 경제관료이자 노무현 정부 때 예. 가장 잘 나가기도 했던 이용섭 전 의원, 장관 2번의 국세청장인가도 하고 그랬을 그렇죠. 겁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정가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용하는 것 같고요. 예. 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예. 한동안 뭐 몸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예. 사진 찍고 뭐 창당준비위원회인가 발기위원회인가 이런 거 하는 데는 모습을 못 나타났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컴백은 했습니까? 일단? 컴백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강은 어떻대요? 실제로 몸이 안 좋아서 네, 많이 안 좋다고 많이 그랬어요. 안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컴백을 했습니다마는 가시밭길입니다. 아하. 예, 야권 내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이 인재영입 효과를 보기 시작하고 국회에서 쟁점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과연 국민의당 효과다. 우리가 없었으면 과연 이렇게 변화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위원장직을 수락한 14일 만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죠. 예. 지금 바뀌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인물 문제와 어허. 정책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경쟁력이 없는 거죠. 예. 사실 신당이 출범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커다란 아젠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옛날에 국민당일 때 정주영 그때 아파트 반값, 경부고속도로 2층 이런 복층화, 거 히트 그리고 쳤었지. 공산당 합법화, 국가보안법 폐지. 그 얘기 실제로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예,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였었는데 이 현재 신당은 인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책에 있어서 전혀 더불어민주당이랑 차별화도 없고 나온 것이 없어요. 내놓는 정책이 일단 없죠. 네, 없죠. 네, 내놓는 게.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새몰이 그렇지. 형식으로 사람 모으는데 거기서도 실패한 거죠. 아마 20명 채워서 원내교섭단체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88억. 받는 게 제일 큰 목표였던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것도 안 돼. 예. 그다음에 국부발언으로 덜커덩. 그리고 정책은 없고.
새로 오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바둑으로 치면 피곤할 꼰자 곤만데 곤마. 윤여준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병원에 지금 한 보름 있었잖아요. 예. 처음에 공동위원장 수락할 때는 막 안신당이 제법 좋았었어요. 그렇죠. 호기 있게 막 고랬는데 병원 나와 보니까 그만 과당. 예. 과당은 아직 아니라고. 아직까지는 아닌데. 네. 아무튼 좀 내리막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그래서 지금 호남에 대해서 네. 특별히 신경 쓰고 많이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휴, 이게 무슨 호남이 뭐야 도대체 왜, 아유. 여기서 왜, 한숨 후. 왜 예. 정파들마다 뭐 특별히 생각한다는 등 호남 분들 들으면 또 한 번 열받으시겠네. 예.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쭉 하면 되는 거지. 호남은 가만히 있는데 호남을 챙긴다는.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서울 노원병을 떠나서 여수 같은 데 출마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누구 말로는. 근데 주승용 씨인가가 여수에 있지 않나? 자, 아무튼 윤여준 전 장관이 복귀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창당 작업에 합류를 했는데 앞이 좀 심란하다 이런 얘기죠. 예.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안철수 신당의 디지털 무슨 본부장인가 맡았죠. 김관영 의원. 예. 문자 메시지가 시끌시끌하다고요? 예, 공교로운 김관영 의원이 사실상 김한길 의원계로 분류가 되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이전에 내부 갈등이 간간히 바깥으로 터져 나왔었습니다. 김한길과 안철수 간의 갈등이 있다. 요번 다시 합치고 나서도? 예, 합치고 나서 나온 얘기예요. 합치고 나서 내부에서 갈등이 새정년 만들 때 그때 말고 요번에? 예. 다시 만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밑에서 이제 갈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금방 수그러든 게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수그러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네. 김관영 의원이 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진 고문과 주고받은 누구요? 누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진 고문이라고요. 이진. 예. 저기 노무현 정권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인데 김앤장에 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 김관영 의원이 고시 3관왕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진 그래가지고 아마 사신이 행신이 아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많죠. 근데 이진 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입 케이스로, 예, 국민의당 영입 케이스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비례니 뭐니 이런 얘기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자가 주고 그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가 굉장히 예민한 것이 한상진 꺾고 안철수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하고 다시 한번 심길전 소통 공감장 받고 일로 정리 쫙 해주고 비례받고 소공이라는 이름은 젊은이들 쫙쫙 영입하고 이런 식으로의 굉장히 미묘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또 대표적인 얼굴마담들 얼굴이 이름이 팍팍 찍어서 그렇죠. 실명을 해서 보냈는데 잠깐만. 한상진 꺾고 안철수에게 조용히 있으라. 이 문자 메시지는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고문이 김 의원한테 보낸 거죠. 이 변호사가 김관영 의원한테? 예. 그럼 김현장에 있다는 이 고문이 그렇게 센 사람인가? 한상진은 꺾어버리고 안철수에게는 조용히 있으라고 전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하고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소통 공감 위장 받고 일로 정리 쫙 해주고 비례받고 소공이라는 젊은 쫙쫙 영입하고까지가 이 고문이 김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요. 예. 그런데 김 의원이 자신이 다 나왔네 그 길로 쭉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배우 조종자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다른 것들은 그냥 우리끼리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하고 직답을 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국민당 사실 내부 갈등성이 있었는데 그러게요. 김관영 의원이 공교롭게도 김한길계 의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지 않냐. 파워 게임이나 그렇죠. 이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볼만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이전에 8일날 인재 영입하려고 하다가 사달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거 역시 정치권에서 국민의당의 합류 현역 의원들이 자기 사람들 심으려다가 이게 어그러진 거다. 때 묻은 사람도 막 그렇죠. 그냥 가리지 않고 막 넣다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김 의원의 이 메시지 이걸 그냥 보려고 아니라 뉴스가 뒤에서 찍었거든요. 줌 땡겨가지고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했겠죠. 이게 본색이 드러났다 하면서 내부 분위기 굉장히 험악했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 여기서 일단락 될 거예요. 왜? 여기서 더 내부 분란이 뭐냐 하면은
더 이상 공식 창당도 하기 전에 난리가 나기 때문에 2월 8일인가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접을 겁니다. 예. 하지만 물 밑에 갈등은 있는 것 같다. 이것이 문자로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더 이거 가지고 하면 이제 상처에 덫이 크게 나가지고 환부를 도려내야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창당 못하죠. 일단은 간판은 붙여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덮어두는데 한상진 꺾고 안철수계 조용히 있으라 등등인데 김한길계의 뭐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뭐 데려오려는 사람이 지금 밖에서 이런 사인을 보냈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새 정치 할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지 않아 보이네. 그나저나 문자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시죠? 사진 기자들이 초망원으로 땡겨서 몰래 덜커덕하고 들키는 경우가 있고 예, 예. 이거를 어떻게 좀 언론에 나게 해야겠는데. 김무성. 네? 김무성은 대표적인 거지.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가끔 봐가지고 저 사진 기자석 2층이잖아요. 2층이니까 본회의에서. 이게 그냥 꺼내면은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카메라 들이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인하고 예. 앵글 잡기 좋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아래로 안 하고 이렇게 또 책 보듯이 이렇게 한다고 찍기 좋게. 그렇죠. 그래서 싹 흘리는 거지. 예. 왜 그게 저 지난번에 그 유승민 그 라인 예, 맞습니다. 그때. 예. 아무튼 참 망원하고 문자 메시지 없었으면 어떡했나. 포스트 잇에다가 뭐 쓰고 그럼 촌스럽잖아요. 자, 박지원 의원은 뭐 예상대로 떠났고 예. 양봉민 씨 돌아온다.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돌아온다기보다 입당했다라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아니죠. 박근혜 후보 일때 안보 전문가 아니든가 이거? 아니요. 보건복지 공약을 만든 아, 그렇구나. 예, 양봉민 씨. 예. 보건의료 전문가입니다.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장한 학자라고 이야기하고 경제적인 실천 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더민주에 입당을 한 이유로는 김종인 박사님의 위치 이동과 비슷한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당과 충분히 상의 후에 진로 정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 그 후보 캠프에 있던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외부 영입 형식으로 입당을 한 게 두 번째 케이스죠. 김종인, 양봉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글보글한 사람들도 있겠지요. 예. 네. 하여튼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튼 새누리당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캠프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 이제 2호째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국민의당에서 홀대받는 MB계 땡긴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맞불을 놓은 건지 뭐 이렇게 재미있는 봅니다. 예. 아무튼 현실입니다. 저 잠바 색깔들 바꿔 입느라고 바쁘신데 이따 뉴스 행간에서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그 국보위 참여 부분 조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북한 문제 전문가 중에 양봉진 교수라고 있거든요. 예. 양봉민을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예. 자, 오늘 5개를 아주 숨가쁘게 쭉 꿰주었습니다. 정가산책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자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뉴스K가 위클리 종합뉴스로 돌아왔습니다. 깊이 있는 취재, 날카로운 시선이 담긴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새로워진 뉴스K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6시 4분 50초 막 돼갑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요. 행간에서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의 국보위 참가 또는 부역 그 논란 관련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이대리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군요. 평론가님, 저는 이번 총선의 승패보다 지구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 총선 패배 시 의미 있는 패배라도 종편에서 흔들면 바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원래 항상 그랬거든요. 제가 독해력에 문제가 있나요? 지구력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대선까지를 보고 힘을 길러가는 그런 기간, 요런 관점에서 하신 말씀, 쓰신 표현인지 의미 있는 패배를 한다 하더라도 종편에서 흔들어대면 바로 또 요요 현상이 나지 않을 걱정이다. 예, 그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푸하하하. 이런 거 읽으면 안 되는 건가요? 원래? 닭 쫓던 개 낙동강 오리알, 낙동강 오리알 먹는 능구렁이 김한길. 오리알은 또 안철수 의원이라고 그랬고. 둥둥둥 떠내려가니까 그 오리알을 구렁이가 먹어버린다. 이야, 대단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비유력, 표현력. 내용을 떠나서 일단 탁탁탁 연상이 되고 연결이 되니까 오늘의 댓글로 묘시겠습니다. 로니님, 등등, 아무튼 출첵 인사해주신 분들은 따로 화답하거나 읽지 않겠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매우 반갑습니다. 예, 뉴스 브리핑에서 여전히 반론 정서가 강한 호남 또는 민노총 집회 얘기하면서 교통 혼잡 맨 먼저 얘기한 거 맞습니다. 오동팔님 지적이 정확히 맞고요. 그 원고를 급하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데스크를 좀 보지 못했고요. 저도 미처 걸르질 못했습니다. 읽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아차차 싶었는데 예리하게 짚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거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그러면 또 여기 PD들이 좀 힘들어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제가 데스크를 보고 간섭을 해야 하나,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완전히 경찰 측의 얘기를 한 거였죠.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우회로를 돌아가라, 이건 교통 안내 기사였고요. 맞습니다. 이런 지적 받지 않도록 좀 더 열심히 잘 체킹하겠습니다. 세븐 데퍼딜스, 일곱송이 수선아님 고맙고요.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에 한국사회 주제로 민변과 민주법 연구회 공동 토론회 있는데 녹화 이거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인력과 카메라 운영 과정에서 좀 타이트해서 말이에요. 자꾸 이런 말 하면 우는 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듣기 싫으실 텐데 미안합니다. 아무튼 이거 하는 건 알고는 있었고요. 멤버들도 아주 좋네요. 녹화해서 TV 편성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말씀 주신 분 고맙습니다. 어느 분이셨더라?
낭만 고양이님이시네요. 예. 한상희 교수는 참 토론 몇 번 해보니까 이런 진국이 안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대 로스쿨. 아까 뭐 하나 있었는데 아하 선계님 이거 진짜 이거 어디서 하신 거예요? 오늘 뭐 산에 나무하러 가신 것 같더니 이강윤 화이팅 1월 22일 눈밭에다가 이렇게. 그런데 이게 손으로 그린 것 같으면 음각 이렇게 패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날짜나 파이팅 영어 이 보니까 양각처럼 위로 솟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 도무지 진실성에 이 증거로서 채택하기에 좀 애매한데요, 선계님. 찍어가지고 반전을 시킨 건가? 아무튼 눈에다가 손이나 나뭇가지로 새긴 글씨가 아니고 도드라져 있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 눈이 쌓인 산에를 가셨군요. 자, 댓글. 네, 아까 정의당과의 연대 방안에 대해서 뭐 따로 질문은 주지 않으셨고, 궁극적으로 같이 가자. 공조 내지 연합 적극 찬성한다. 이런 견해 하나 올라왔었네요. 오늘 뭐 왔습니다 시리즈입니까? 누구누구 왔다고 계속 릴레이를 하시는 건데 이것도 무슨 유행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 뉴스 행간은 따로 어떤 기사나 컬럼, 뭐 사설 이런 걸 고르지 않았습니다. 고르려고 보니까 워낙 각자의 관점에서 정파적 시각으로 쓰여진 것들이 너무 여러 개여가지고 많은 것을 읽어야 하는 번잡스러워서 그냥 그거에 대한 저의 코멘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대충 아시죠? 이승만 국부론이 나오고 나서 김종인 더민주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한상진, 안철수 신당, 안신당이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안신당의 한상진 교수 공동 준비위원장이죠. 그냥 한상진 교수라고 할게요. 한상진 위원장에 정면으로 쏘아붙였죠. 김종인 위원장이 본래 이렇게 말 애둘러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자들하고 말할 때도 보면 내가 뭐 이 나이에 뭔 또 영화를 본다고 난 그냥 지난번에 안 되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봉사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물론 뭐 손자 같은 기자들이긴 하지만 내가라고 하는 건 그래도 저는 올바른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는 게 기자들인데 그리고 그 답이 결국은 로우 머티리얼로 국민들에게도 전달되지 않습니까? 자막이건 뭐 육성이건 간에 그렇다고 보면 텔레비전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거물급 정치인들 가면 막 우 따라다니면서 예전에는 마이크였는데 요즘은 참 좋아졌어요. 스마트폰 막 들이댑니다. 한마디 따려고. 뭐 딱해요. 그거 보면. 이제 제일 말진 기자들이 주로 하는데 70대 중후반 노정객이 볼 때는 뭐 병아리 기자들이고 그러겠죠. 그래도 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 됐든 김무성 대표도 뭐 말 함부로 하고 막 나 그러고 기자한테 막 연박도 주고 뭐 욕 비슷한 것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 요즘 기자들 참 순진해요. 자, 이승만 대통령은 국부라는 말을 갖다 쓸 수 없을 만큼 뭐 도덕적이지 못하고 실패한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탁 쏘아붙였더니 바로 그 다음날 한상진 교수가 핑퐁을 한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에게 국보위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대통령들도 좀 평가해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승만에 대한 한 교수의 코멘트를 공격한 것을 되받아친 것이라기보다는 그 형식은 되받아친 건 맞지만 다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듣자는 게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 제일 아픈 부분 특히 또 호남에서 보자면 아주 미묘한 고도의 정치 계산입니다. 지금 그런 말 오가고 할 때가 이제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이 살살살 지지가 빠지고 있던 때예요. 국보위라는 게 뭡니까? 군부 독재, 파쇼 도당, 내란 음모 혐의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전두환 일당
전두환 내란 도당이 집권하고 만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국기를 문란시키고 입법부를 해체해버리고 마음대로 만든 입법부 역할을 했던 곳 아닙니까? 국가보위 입법회의. 그게 국보위예요. 정식 명칭은 국가보위 입법회의. 거기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 호남에서 특히 5.18과 전두환은 떼놓을 수가 없으니까 호남에서 전두환에 대한 뭐 감정의 안졸이란 건 뻔히 아는데 한상진 교수도 호남 출신이긴 하지만 그걸 싹 건드리면서 당신 국보위에 참여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말하자면 이렇게 역공한 겁니다. 자,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씁쓸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토론 공간이거나 페이스북이건 어디 방송 출연을 했건 컬럼을 쓰건 간에 또는 페이스북에 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나면 어떤 A라는 사람이나 A라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곧 B나 C를 편드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이해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제가 만약 A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읽고서 A를 비판한 것은 곧 B나 C를 칭찬하거나 편들어준 거다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들도 특히 요즘 국면에는 A당을 비판하면 곧바로 B당이나 C당을 제가 역성 들어주는 것, 편들어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발끈하고 이상한 댓글을 달아서 공격하고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물론 지금 야권이 분열 국면이고 하니까 적의 적은 동지고 뭐 막 이래가면서 일희일비하고 속도 상하고 분도 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당의 어떤 점을 좀 비판하면 그 당 전체를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지금 A당을 까는 거는 잠재적 대결 상대인 B당을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바로 치환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제발 우리 그렇게 편협하게 그러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러니까 A를 비판할 때는 B나 C를 칭찬한 거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A당을 비판하면 B당이나 C당을 도와주는 걸로 오해해버리는 것. 이게 아마 선거 직전의 현상이기도 하고 특히 지금 야당 분열 국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정치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 그런 것도 생기는데요. 자, 애초에 좀 김종인 위원장 국보위 참여 그 이력 다 알죠. 그렇지만 아주 민감한 국면에 행여라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거나 또는 딴지 걸기로 비칠까 봐서 일부러 제가 말을 아꼈습니다. 글에서건 말에서건. 그러니까 제 컬럼이나 페이스북 글이나 또는 방송에서건 굳이 제가 먼저 이런 전력의 소유자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사과나 적어도 양해를 구하는 그런 멘트를 하고 당원이건 국민들을 향해서건 그리고 굉장한 변신이니까요. 김종인 개인으로 봐서는. 그리고서 선대위원장을 맡고 전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어떤 기조하에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관점을 밝히고 이런 식으로 당을 꾸려나가고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먼저 국보위 부분은 제가 먼저 말을 꺼내진 않았습니다. 딴지 걸기로 비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1야당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정에 신의 한 수 또는 파격적인 한 수 던져서 이렇게 영입해온 분이니까. 그런데 기어이 사달은 났죠. 그래서 갑론을박하길래 오늘 뉴스 행간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자,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입 제안에 응하고 야당에 입당해 준 거 국민 차원에서 꼭 더민주당에 대한 애정이나 당원 여부를 떠나서 지지 여부를 떠나서 말이에요. 유권자 한 사람으로 감지덕지하기라도 해야 한단 말입니까? 국면이 이렇게 심각한 국면이고 자칫 위험하고 큰일 날 수도 있는 국면이니까 지난 일은 들추지 말자고요? 초기에 그런 말 나왔을 때 저는 일부러 그냥 억지로 못 들은 척하고 먼저 말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이제 터졌죠. 이건 안 터질래 안 터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국보위 글을 거론한 게 단순한 질문이나 견해가 아니라 정치 공세성 말이라 하더라도 그건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말 할 자유가 한상진 씨건 누구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저는 정중하고 공손하고 솔직하게 30여 년 전에 당시 상황은 이러이러했고 나는 경제 교수로서 신군부 뭐에서 뭐 실력자다고 한 사람들이 이런 견해를 밝혀왔는데 그대로 두면 안 되겠길래 나의 소신은 이러이러해서 정책 자문에 응하다가 결국 참여까지 하게 됐다. 그런데 그게 뭐 광주 그 유혈 대참극 현대사의 큰 비극을 치렀고 이런 점에 대해서 나도 굉장히 애통해하고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곡학아세했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전문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어떻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형사처벌하고 하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3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런 것까지 거론하느냐는 식으로 무시하거나 아예 대응 안 해버리는 게 더 논란이 계속 커진 겁니다. 털 건 빨리 터는 게 저는 훨씬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까놓고 말씀드려서 위기 국면에 당의 영입 제안을 받고 수락했다고 해서 그가 곧바로 성역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사법부의 판결이 났습니다만 국보위는 전두환 내란 도당이 자행한 헌정유린이자 국기문란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 부역한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 참가한 거 저 부역이란 표현 쓰고자 합니다. 왜? 헌정 중단이고 내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하고 부역했던 뭐 경제 여러 가지 교수들, 정치 교수들 수십 명입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이름 내놓고 활동하고 하는 몇 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 김종인 위원장인데요. 어쨌거나 국보위 참여한 뒤로 이른바 속칭 출세하고 잘 나갔습니다. 국회의원도 뭐 비례대표 시켜줘서 2번이나 하고 청와대 수석도 하고 무슨 장관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인가? 기본적으로는 국보위 부역 또는 참가한 후과, 뭐, 은덕, 뭐, 대가 비슷하게 해서 출세하고 했던 것들, 기본적으로는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봅니다. 도중에 김대중 전 야당 당수가 픽업해서, 김종인 교수를 픽업해가지고, 뭐, 국회의원도 한번 시켜주고 무슨 벼슬 감투도 하나 줬는데요. 그랬다고 해서, 김대중 전 총재, 김대중 전 당수가 한번 데려다 썼다고 해서, 그의 국보위 부역 그 자체가 면죄받거나 세탁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참신한 여권 인사 영입 케이스로 정치부 기자들은 평가했는지는 모르지만 역사의 평가는 좀 다르죠. 물론 말이에요. 김종인 위원장 본인 입장에서 보면 누가 어떤 의도로 자신의 국보위 경력을 묻는지 살필 수는 있어요. 한상진 씨와 왔다 갔다 한 정황을 보면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김종인 선대위원장 주변에서 김 위원장을 엄호한답시고 모셔왔으니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이런 태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언어 도단입니다. 몰 역사적입니다. 주변에서 아유 심기상하게 할 일 뭐 있어. 수십 년 전 일인데 그냥 그 따지지 마. 이렇게 한다고 그게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의문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털 건 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국보위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라 이런 말도 터져 나왔습니다. 야층 흔히 말하는 골수 야당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과 요구 당연하다고 봅니다. 현 박근혜 정권 비판했다고 국보위 참여 부역했던 것까지 양해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지극히 자기 편의주의적인 자기 본위의 생각입니다. 국보위 참여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할지 말지 왜 그랬는지를 묻고 안 묻고는 본인이 정할 게 아니고 시민들, 유권자가 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책임지는 게 공인의 책무이자 의무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물며 자신이 살아온 이력의 어느 한 대목에 대해서 일러 무삼하겠습니까? 언제라도 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까놓고 말씀드리죠. 국보위 참여하고 그럴 때 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그분이 한 게 뭡니까? 전두환 파쇼 군부에 무수한 인사들이 죽음으로 항거하고 고문당하고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그럴 때 그는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자, 인생 유전이라고 돌고 돌아서 이 국면까지 왔으면 겸허하게 시인할 건 시인하고 그때 난 이랬는데 지금 생각한 이런 점이 있다. 내 이력이 5점으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다. 속죄하는 의미로라도 그때 상처받았던 분들에게 대신 대속한다는 의미로라도 남은 평생 내가 재능이 있다면 제1야당 건강하게
소생시키고 경제 민주화 완수시키겠다. 그렇게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한다고 권위 깎아내려지지 않을 겁니다. 흔쾌하게 만나서 서로 힘 합치려면 통과 의례는 꼭 필요한 겁니다. 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때 원칙으로서의 권위가 생긴다고 봅니다. 누구든 지난 시절에 잘못한 게 있으면 겸허하게 사과하고 그걸 용서받고 그래서 더 단단해지는 결속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한 주 마지막 방송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은 포크 가수, 원로 가수죠. 한대수 씨의 행복의 나라 들으면서 헤어지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는 매우 춥지만요. 이강윤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